부모가 된다는 건 사랑과 죄책감이 한 몸처럼 붙어 사는 일이다. 출근 전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이를 품에 안는다. 작은 숨결이 가슴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는 시계바늘이 내 등을 떠민다. 미안해, 오늘도 내 곁을 비운다. 속으로만 되뇌며 현관문을 나선다. 퇴근길 창문마다 켜진 불빛을 보면 생각한다. 저 집들은 지금 저녁밥 냄새로 가득할까? 우리 아이는 저 불빛 아래 어디쯤 서 있을까? 엄마 품 대신 할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마다 마음 한쪽이 낙엽처럼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부모는 가까운 피를 택한다. 피보다 진한 정,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 아니라면 안전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깨지는 소리는 언제나 가장 안쪽에서 난다. 유리잔이 바닥에 닿기 전 속에서 먼저 실금이 번지듯 조용하다.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 아침. 괜찮을 거야라는 주문을 외며 발걸음을 떼지만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가슴에 작은 모래주머니가 얹힌다. 서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그리고 어느 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작은 균열이 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울음 대신 침묵이 늘어난 아이의 눈빛. 말 대신 그림으로 흘러나온 어두운 선. 그리고 녹음 파일 속 낮고 거칠어진 목소리.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는 비명보다 작다. 오히려 고막이 아닌 심장을 울린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한 번 들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세상 모든 소리가 아이의 미세한 숨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이다.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 곁에 왔다.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던 나는 시어머니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로 했다. 시댁은 차로 15분 거리. 워낙 깐깐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손주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크시리라 믿었다. 아침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 후 데려오는 삶이 반복됐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사진도 보내주시고 식사도 정성껏 해주셨다. 아이도 잘 웃었고 잘 먹었다. 나는 안도했고 고마워했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아이의 말수가 줄었다. 장난감 대신 가만히 벽만 바라보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시간이 늘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낯선 손길을 무서워했다. 밤마다 울면서 깼고 시댁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배가 아프다며 울먹였다. 처음엔 단순한 분리불안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너무 일찍 떼어놔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그림이 바뀌었다.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에는 항상 울고 있는 얼굴이 등장했다. 얼굴 옆에는 검은 점이나 번진 선이 있었고 입은 X자로 막혀 있었으며 눈에는 파란색 물방울이 흘렀다. 내가 물었다.
이건 누구냐고. 아이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할머니 무서워. 머리가 하얘졌다. 그날 밤 아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다음 날 아이가 시댁에 들어설 때 조용히 녹음을 켰다. 그날 퇴근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워치 앱을 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침묵 속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밥 좀 빨리 먹으랬지. 몇 번을 말해? 철그럭 바닥에 뭔가 내던지는 소리. 또 울어? 너는 왜 하루 종일 우냐? 시끄럽게. 침묵. 그리고 아이의 흐느낌. 이게 사람 새끼야, 짐승이지. 손이 덜덜 떨렸다. 한 번은 실수일까 싶어 끝까지 들어봤다. 그런데 그 3시간의 녹음 속엔 같은 말들이 반복됐다. 한 끼 식사 시간 동안에도 아이를 혼자 두고 주방에서 식사를 하거나 억지로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소리, 욕설, 울음, 철컥거리는 문소리, 심지어 들어가 있어 하는 외침 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남편에게 털어놨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준비해 둔 게 있었다. 녹화 기능이 내장된 인형형 카메라였다. 하루만 아이 곁에 두고 오자는 생각으로 아이 장난감 더미에 자연스럽게 섞어뒀다. 퇴근 후 인형을 다시 가져와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아이를 창가에 세워두고 본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한 장면에서는 아이를 작은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있었다. 밤늦게 퇴근해 영상을 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면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펄쩍 뛰며 부정했다. 애 키우는 게 다 그런 거다. 예전엔 다 그렇게 컸다. 하지만 내가 녹음 파일과 영상을 틀었을 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울면서 먼저 나왔고 한참이 지나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아이를 시댁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육아휴직을 고민했고 친정엄마가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이 그 어떤 욕보다 더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깨달았다. 아이를 괴롭힌 건 행동이었지만 내 마음을 무너뜨린 건 그 태도였다. 사과가 아닌 변명, 반성 없는 당당함.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져가는 아이의 눈빛. 그 모든 순간이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밤마다 울던 아이가 다시 잠을 자고 그림 속 인물들에게 웃음이 돌아왔다. 어린 마음 속에 생긴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회복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도 어떤 소리에는 화들짝 놀란다.
누군가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마음은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린다. 시댁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역시 아버지로서 죄책감에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앞날을 지키는 일이었다. 시댁엔 남편만 조용히 왕래하고 있다. 나는 아이와 우리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 곁에 꼭 함께 있어줘. 잘 키우자. 같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킬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무엇도 이 아이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건 뉴스 속 이야기도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낯선 글도 아니다. 이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고 내 아이의 삶이다. 언젠가 이 기억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보다 단단하게 만들기를, 아이의 웃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나 역시 엄마로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이제는 안다. 사랑은 책임이고 그 책임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을. 피보다 가까운 믿음이었지만 그만큼 상처도 깊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